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요, 크게 세 강으로 나누는데 핵심 이슈를 먼저 체크해 볼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 합동 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쭉 정리해 보고, 그 다음 이제 핵심 팩트, 주로 이제 취업 전략 편에 취업 전략과 관련된 팩트들을 체크하고, 3강에서는 핵심 팩트, 자기소개서 쪽, 이 핵심 팩트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슈 파악해보고, 취업 쪽의 전략과 관련돼서 살펴보고 3강에서는 자기소개서 쪽 이렇게 살펴보는 이 세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 결국 차별적인 요소를 채용 과정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겠다는 거냐?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없애버립니다. 얼굴 가지고 평가하지 못하도록 사진 없앴고요. 여러분들 뭐 주소 만 딸랑 쓰는 거예요. 주소, 이메일, 연락처 이것만 딱 최소한의 인적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빠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학력사항이 쫙 빠져요. 학교, 전공, 학점 안 씁니다. 쓰는 칸이 없어요. 단 무엇을 쓰느냐?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대학, 여러분의 출신 대학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왜? 지역균형인지 이전 지역인지 가점을 줘야 되니까 그것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육 과정들, 교육 과목들을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교육 과목을 들었고, 그걸 쓰는 겁니다. 또, 사회, 이제 직무교육이죠. 사회에 나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교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학교 다음에 이제 대부분 썼던 게 뭐였었냐면, 어학 성적을 썼었죠. 그런데 어학 성적 안 쓰는 겁니다. 원래는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초반에 아니던데? 맞습니다.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이게 혼선이 있고, 아직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학 성적, 이를테면 토익이죠. 이 토익 어학 성적을 원래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직무 능력에 어학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인국공, 한국공 이런 곳들이겠죠. 또 한전 같은 경우도 우리도 뭐 두바이 원전을 짓고 있어서 어학 실력이 필요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학 실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학 실력, 어학 성적을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대신 이제 아예 쓰지 마, 또 기재하는 곳 이렇게 있는 곳에 중간 지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 750 이상이면 만점, 토익 650 이상이면 무조건 서류 전형 통과 이런 곳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어학 성적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어학 성적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성적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쓸 게 뭐예요? 직무 관련된 스펙들을 쓰는 겁니다. 자, 직무 관련된 스펙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인턴 경험 이런 것도 있죠. 그건 이제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 쓰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자, 스펙 뭐가 있을까요? 직무 관련된 자격증들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IT 관련된 뭐 커말이나 이런 자격증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한국사가 왜 아직도 안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 관련된 스펙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 수상했던 또 봉사활동했던 거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뭘 쓰는 거냐?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 상에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 쓰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안 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재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서류 전형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아왔거든요. 이를테면 학교나 전공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적인 요인을 빼버리고 여러분들 순수하게 실력으로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합동 채용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이 합동 채용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7년도경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합동 채용도 이미 그 당시에 도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우리를 위한 제도냐? 왜 이게 취업준비생을 생각하는 제도냐? 왜 그렇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먼저 공기업에 결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10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수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100명이 다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3명, 4명이 연수 받던 중에 나가버립니다.
다른 공기업에 합격했다고 나가버려요. 한 번 공기업에 합격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공기업에도 쉽게 합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0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4명, 5명이 나가버렸어, 중간에. 그러면 5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밖에 쌓여 있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5명 자리를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명을 뽑겠다고 또 채용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연수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예비 후보자를 줘서 데려오겠죠. 5명 빨리 연락해서 겨울 양복이라도 입고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연수 시작되고 나면 이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짜투리 결혼들이 공기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 공기업들을 합하면요,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못돼도 700~800명 충분히 나와요. 700~800명 더 뽑을 수 있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뽑는 거예요. 1년 후에나 뽑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나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동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지원 동기를 적을 때 특별한 지원 동기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 그런데 실은 공기업 지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원 동기라고 할 게 없어요.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쓰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굳이 지원 동기가 특별히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물어보는 걸까? 이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결혼 약속까지 다 해놓고, 결혼식 시장까지 다 예약해놓고도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마음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얼마만큼 바람 안 피고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할 거야, 얼마만큼 돈을 잘 벌어올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지원 동기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냐?